이강민의 잡지사 2월호 9번째 페이지, 놓치고 있던 역사를 바로 잡아주는 잡지사의 빨간 펜 아저씨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진짜 빨간 펜을 쓰시네. 네, 원래 항상, 원래 그러셨나요? 네, 저는 항상 빨간 펜 씁니다. 컨셉에 맞춰주신 건 아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빨간 펜 아저씨처럼 저희가 원하는 역사,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역사를 짚어주시는 박광일 선생님과 오늘은 조선 왕조실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오늘 주제를 추천한 에디터가 있습니다. 그 에디터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존경하는 편집장님, 조선시대에 딱 4명의 왕 때만 실록이 8개인 걸 알고 계십니까? 실록이 2번씩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좀 언뜻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을 하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말씀한 것처럼 보통 우리가 세종실록 그러면은 세종 즉위부터 32년까지 32년간의 역사를 책으로 딱 남겨놓잖아요. 네네. 그런데 몇몇 왕들은 이 세트가 2세트 정도, 그러니까 꼭 2세트는 아니지만 대략 2세트 정도 남아있는 왕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왕 1권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1왕 한 세트로 가야 되는데 1왕 2세트.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왜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게 만든 실록을 다시 편찬을 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1왕 2세트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또 기록 정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 더 나아가서 역사의 당당함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세트 편찬 과정을 통해서 별도의 세트 편찬 과정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좀 궁금해집니다. 저희 잡지사 초창기에 그 전주 경기전 이야기를 해보면서 태조의 여진이 있었던 그때 이제 전주 사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 주제를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실록의 편찬 과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왕의 어떤 일대기를 역사 사건하고 함께 묶어놓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사,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편찬하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태종이 돌아가셨다, 승하하셨다라고 하면 세종 때부터 그 편찬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왕의 실록은 그 왕이 돌아간 다음에 비로소 제작이 가능합니다. 다음 때로 가서? 그렇죠. 이거는 한편으로는 왕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삼국사기는 삼국이 멸망한 뒤에 비로소 고려시대의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고려사 역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려가 멸망한 다음에 조선시대에 이제 편찬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역사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과거의 어떤 시기에 대한 기록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실록은 당연히 어떤 왕의 실록이다 그러면 그 왕이 죽은 다음에 다음 왕 때 만든다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왕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들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승정원에서 비서실에서 썼던 승정원 일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주고받은 내용들을 정리했던 뭐 시정기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메모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들은 이제 임금님 옆에서 이것저것 그러니까 뭐 행동을 하면 행동하는 대로 말을 하면 말을 하는 적는 사관들. 이 적은 엄청 자세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사초. 이 사초가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공식적인 문서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가에 보관을 합니다. 이걸 관장사초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각 사관들이 이거는 좀 민망한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의 비리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집에 가져갑니다. 이걸 가장사초라고 그래요.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관장사초, 과장사초가 있는데 사실은 이 가장사초가 조금 민감한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편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100권 분량의 책을 100권 분량의 자료를 한 권으로 정리하는 게 역사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취사 선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99권이 이게 굳이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요거를 세초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세초. 그래서 이제 사초 같은 경우는 지워서 없애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승정원 일기는 그 자체로 기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은 이제 그대로 남겨두어서 나중에 이제 후대 역사가들이 볼 때 이 실록과 또 다른 사초를 제외한 다른 기록들하고 비교해서 이것이 얼마만큼 정확한지 그다음에 사실에 가까운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왕의 사후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제 실록은 뭐 실록도 그렇고 아까 뭐 삼국사기 같은 것도 그렇고 왜 그 당대 왕조라든지 당대 왕이 죽고 나서 쓰는 게 왜 중요한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태종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을 때 이제 태종대왕의 역사를 지금 이제 전반부를 편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썼는지 한번 가져와 봐라. 그리고 화낼 거 아니에요. 이방원. 화만 내는 게 아니라 야 이건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관들을 공격하게 되면
제대로 된 공정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주관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왕이 볼 수 없게 그래서 돌아간 다음에 펼치고 실제로 그 만들어진 실록을 후대 왕도 볼 수는 없습니다. 만들어진 실록을 후대 왕도 못 봐요? 왜냐하면 세종이 태종의 실록을 못 왜냐하면 봐요? 세종 같은 경우가 태종의 아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세종이 보면서 우리 아버지 얘기인데 그렇지 또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얘기인데 그러네. 이 부분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관계자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인덱스 작업을 통해서 일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전체 내용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이 그렇군요.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실록의 편찬 작업들은 철저하게 신하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그 시대의 신하들이 어느 정도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네. 것들은 별개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네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에 사초를 지웠던 것처럼 이 실록 역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열람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그래서 이 실록 열람은 점질 열람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 3년마다 한 번씩 이 실록을 이렇게 10년마다 한 번씩 실록을 햇볕에 말리는 포쇄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요? 예. 이거 할 때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건 뭐 일광소독 같은 거. 네, 일광소독이에요. 예. 거기에 존벌레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이거 할 때 가서 볼 수 이렇게 다 있지.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지. 예. 그럴 때 옆에서 빨리 감시해갖고 그거를 네. 뭐 베껴가든지 이런 예. 것들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책과 책을 옮길 때도 항상 박스에 넣어서 네. 그래서 외부에 그 내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실록 자체는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당장 예를 들어 태종의 편찬이고 세종에 대한 실록이고 세종 때 편찬했지만 세종은 접근도 못하고 혹시 이걸 보고자 한다면은 진짜로 세종 다음 더 나가서 200년, 300년, 500년 뒤에 후손들이 태종 시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이 바로 실록입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편찬이 이루어지는 실록 얘기를 해볼 텐데 아까 그러면 조선 왕 중에 4명에 대해서 2세트가 있다고 그러셨나요? 그렇죠. 그 4명의 왕은 누군가요? 그렇죠. 이 4명의 왕이 이제 선조, 그다음에 현종, 숙종, 경종으로 모두 조선 후기의 왕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들 왕들의 특징을 딱 들어보시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붕당이 굉장히 격심했던 시기의 왕들입니다. 노론소론 이런 거? 노론소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동서인으로 갈라졌다가 예. 동인은 남인 북인, 그다음에 서인은 저기 노론소론으로 갈라지는 그렇죠. 예. 이런 어떤 당파의 분화가 일어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선조가 죽고 난 다음에 광해군 때 편찬을 했는데 네. 광해군은 북인 정권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북인 정권이 편찬한 것들에 대해서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가만히 그때 역사를 다시 살펴볼 때 네. 이거 몇몇 부분 체크해봤는데 영 이상한 거예요. 이거 자칫하다가는 우리 자체가 나중에 인조 반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정당성을 잃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정권이 교체됐을 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조선 전기에는 교체되더라도 네. 뭐 성종 때 신하나 그다음에 중종 때 신하나 큰 차이가 없는데 네. 여기는 광해군 때는 북인 정권, 인조 때는 남인 그다음에 서인 연합 정권. 이러니까 정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숙종 때는 같은 왕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환국이 일어나면서 정권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 역사서를 그대로 둘 때는 곤란하다. 그러네. 그렇다면은 이거 이제 논리는 그거죠. 네. 부정확하고 네. 굉장히 편향적이기 때문에 네. 제대로 된 역사책을 써야 된다. 지금도 사실 뭐 정권이 바뀌면 뭐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인물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판 역사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 그런 면에서 이 네 왕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어져서 이제 선조실록 같은 경우는 선조 수정실록, 그다음에 현종실록 같은 경우는 현종 개수실록, 그다음에 숙종실록 같은 경우는 숙종실록 보궐정오, 그다음에 경종실록은 경종수정실록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각각 2세트로 나오게 근데 됩니다. 표현이 좀 다르네요. 수정실록이 있고 개수실록이 있고 뭐 보궐정오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네. 이제 약간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 선조하고 경종 같은 경우는 수정실록, 그다음에 이제 현종은 개수실록, 그다음에 숙종은 숙정실록 보궐정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수정실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을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수실록은 아예 처음부터 다시 편찬한 거라서 오히려 볼륨이 더 많아집니다. 개수는 더 많이 수정한.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수정 보궐정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부분만을 바꿨으니까 예. 이제 숙정 같은 경우는 실록의 일부 기사들을 발췌를 해서 그 부분만 바꿔서 볼륨이 작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체 규모로 보면 개수가 제일 크고 예. 그다음에 수정, 그다음에
보궐정호. 요렇게 보궐정호의 보궐은 보궐선거할 때 보궐 맞습니다. 일부분만 그렇습니다. 일부분만 바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수정하는 정도에 따라서 또 용어 명칭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4명의 왕 중에 첫 역사 수정 사례가 된 게 이제 선조실록입니다. 선조실록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해보면 아까 이제 광해군 북인 정권이었던 광해군 때와 서인 정권이었던 인조 때 그 정권의 파벌의 대립 때문에 이제 수정이 된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해군이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선조실록을 이제 편찬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선조실록 편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조 시기에 임진왜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관들이 예를 들어 선조하고 함께 의주로 가다가 사초를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상황이 다급해서? 상황이 다급하기도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선조가 명나라로 넘어가면 이거는 과오다. 조선의 역사가 남아 있을까? 그러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탄핵 대상이 되긴 하지만 이제 이런 정도로 사료가 부족한 상황이 나와서 어쨌든 급하게 완성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조실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선조실록이 처음에는 이제 널리 알려져 있던 인물에서 이제 편찬자가 당시 간신이었고 권신이었던 이이첨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간신 특집 때 맞아요. 봤었죠? 이이첨? 그러니까 이이첨으로 바뀌니까 문제는 나중에 이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이 편찬 책임자가 누구냐면은 자기네들이 그 목 잘라 죽였던 이이첨이 편찬 책임자예요. 그럼 이이첨은 이제 북인의 영수 거두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해군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정치 생명을 마쳤던 실지 생명까지 마쳤던 인물인데 그 사람이 선조실록을 썼군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선조실록. 네, 편찬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에 서인이 잡았을 때는 때 이 기록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몇 개를 들춰봤나 봐요. 그랬더니 역시 이상한 거 투성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비판의 어떤 대상이 되면서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다시 써야겠습니다. 그러네. 이게 최초의 수정실록이 나온 겁니다. 근데 아무리 이게 뭐 집권을 했다 해도 그렇게 자기 정권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선조실록하고 선조수정실록이 있는데 대체로 선조실록보다는 선조수정실록을 살펴보거든요. 더 최신판이니까. 저 최신판이기도 하고 볼륨도 좀 더 많은 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당시의 정세나 이런 것들이 북인 정권이 보는 것하고 이제 남인하고 서인이 보는 정권이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근데 각각 놀라운 점들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임진왜란 전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은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보는 또 하나의 이유가 하나 뭐냐면은 역사 속 인물 평가를 국가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인물들이 죽게 되면은 누가 몇 년에 죽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졸기라는 게 있습니다. 졸기. 그러니까 세상을 마쳤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졸기를 이제 살펴보다 보면은 이제 그 당대의 평가가 묻어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역사책 객관적으로 써야 되지만 인물에 대한 평가는 살짝 이 객관성이라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좀 많이 쓰면은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좀 짧게 쓰면은 덜 중요해 보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율곡 이이에 그 조선시대를 그러니까 선조 때를 대표하는 신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선조실록 졸기를 보면은 한 줄이에요. 졸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율곡 이 선생 정도면 굉장한 네임드 그러니까요. 위인인데. 심지어는 선조가 율곡을 싫어해서 다른 신하들을 미워했다 이런 기록까지 나오는데 한번 졸기 그 부분 발췌한 게 있으면 한번 볼까요? 발췌가 아니라 전문입니다. 전문인데 진짜 한 줄이네. 네, 저도 저거 처음에 보고 저거 타이틀인 줄 알았어요. 이조판서 이가 졸하였다. 끝. 이게 끝이에요. 생략된 게 아니라. 저건 너무하죠. 아무리 인터넷에서 제 이름 검색해도 저것보다는 자세하거든요. 그럼요. 아마 100배는 더 자세할 겁니다. 진짜 저 정도였군요. 그냥 박하게 평가한 거네요. 이건 박하게 평가니까 어쩔 수 없이 써준다라는 느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느낌이니까 결국 율곡 이에 대해서 국가의 공식적인 평가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이 자료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선조 수정실록으로 넘어갑니다. 거기는 A4 한 10장 정도로 굉장히 이분은 태어날 때 어떻게 했고 물론 여기에 약간 높여 쓰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저기 선조 수정실록에 기록된 그렇죠, 이제 수정된 이 선생의 졸기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저 화면이 전부가 아니고 옆에 보면 뒤에 쭉 있어요. 스크롤을 보면 반도 안 나온 거예요. 저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첫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보면은 이제 서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국방에 관련된 일로 예. 돌아가시기 직전에 율곡을 찾아왔는데 그 일을 마저 유언처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까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돌아갔던 영웅. 율곡 이 선생.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야. 명신으로서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뭐 계모와의 어떤 불화 이런 것들까지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이겨내고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효도했던 인물이다. 이런 평가도 위인전이네. 진짜. 네, 그래서 저거 한 권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졸기만 보면은 네. 저거를 약 풀어내면 동화책 한 권에 율곡 이 선생 찬양. 전기가 하나가 바로 만들어져요.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 몇 구절만 소개해드리면 이인은 타고난 기품이 매우 고상한 데다 수양을 잘하여 더욱 높은 경지에 나아갔는데 청명한 기운에 온화한 분위기가 배어나오고 활달하면서도 과감하였다. 이런 식의 찬양이 쭉 나오고 뭐 국론과 민언이 모두 이인은 도덕과 충의의 정신으로 꽉 차 있어 흠잡을 수 없다고 칭송하였다. 야, 이게 아까 이인은 몇 날 며칠 졸하였다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좀 서인 정권이라도 좀 칭찬이 과한 과했나?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인의 영수이면서 예. 서인의 정신적인 지주 그리고 모든 당시 인조반정 당시에 서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됐던 인물이 율곡이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한 줄을 써놓은 선조실록이 마음에 안 들었을 거니까 그러네. 수정합시다라고 하면서 예. 이제 곳곳에 자신들의 이제 시선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이제 인물들에 대한 평가들 이런 것들도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네. 이제 유성룡 같은 경우는 류성룡 선생. 예. 그러니까 동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원래는 동인 안에서 다시 남인 북인으로 쪼개지고 그 북인 안에서 대북이 광해군 정권이 되니까 대북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비판적인 시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성룡에 대해서도 굉장히 선조실록에서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표현을 했는데 네. 선조 수정실록은 사실은 서인 정권이라고는 하지만 남인이 연합한 정권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남인이었던 유성룡 선생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비슷한 평가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 징비록을 쓴 류성룡을 보는 그 평가가 그렇죠. 후대에 이루어졌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여기서는 오히려 선조실록에서는 몇 줄을 써줬는데 이건 없는 이만 못한. 한번 볼까요? 선조실록에는 이제 류성룡 선생에 대해서 임금을 바로잡지 않고 어진 선비가 억울하게 죽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대신다운 능력이 모자랐다. 이거 대신다운 대놓고 모질이 취급을 지금 하고. 차라리 율곡 이 선생은 나아요. 그냥 그러네. 돌아가셨다로 썼는데 그러네. 이분은 이렇게 부족하다 이렇게 했던 거죠. 대신다운 능력이 모자랐다라니. 그런데 이제 선조 수정실록에는 예. 이제 전혀 다른 표현이 등장을 하죠. 어떻게 나오죠? 제가 읽어보면은 예. 나라 걱정을 집안일처럼 하여 알고서는 시행하지 않는 일이 없었다. 임진년의 난리를 당하여 시행한 바가 많았는데 예. 실록을 편수하는 자가 비방하고 배척했다.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실록은 기존의 선조실록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를 편찬한 자가 이제 유성룡 유성룡 선생을 비방했다라고 후대에 이제 고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조실록과 수정실록이 똑같은 선조연간이지만 미묘하고 중요한 순간에서는 이렇게 상반되는 시선을 가지고 있으니 네. 이제 이것들을 새로 편찬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네.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기존의 선조실록을 편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이첨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이이첨도 그래서인지 선조실록에서는 오히려 평가가 좋았고요. 이번엔 반대로 이제 수정실록에서는 진짜 천하의 못된 인간으로 기록된다고.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에 가장 기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했던 것, 나와 관련된 것들은 기피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보면은 이제 관료의 가장 기본이 상피입니다. 상피. 그러니까 서로 피하는 거를 의미를 하는데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 또 그렇지만 떠들고 다니는 거? 내가 잘하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충청도 관찰사다. 예. 그럼 우리 집안 사람들이 충청도 도내에 관리로 오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예.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 내가 시험관이면 네. 우리 집 식구들이 시험 보러 오면 안 돼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인데 심지어는 나에 대해서는 낮춰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내 얘기가 좀 필요하면은 네. 그러면은 그냥 사실 그대로나 아니면은 어떤 이름 정도만 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선조실록의 편찬 책임자가 이이첨이었는데 예. 거기엔 이이첨에 대한 평가가 또 장황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자기가 쓴 건가?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예. 이첨은 천성이 영특하고 기계가 있으며 간쟁하는 풍도가 있었다. 간쟁하는 풍도라고 하면은 이제 임금에 대해서 잘못을 얘기하는 직언을 한다. 직언을 아, 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풍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네. 뭐 사실은 틀린 말 같진 않아요. 천성이 영특했어요. 굉장히 머리가 그리고 좋았거든요. 우리 살펴봤잖아요. 전에. 맞습니다. 간신 특집 그다음에 때. 기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광해군한테 처음에 네. 영창 안 된다. 선조한테 영창 안 된다라고 해서 주장해갖고 이제 소북한테 밀려났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갖고 그 다음까지 왜냐하면 간쟁을 한 번 했으면 그 다음부터도 계속 간쟁을 해야 되는데 네. 자신에게 한때 간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모두 광해군의 말은 옳았고 더 나아가서 영창대군을 죽이고 그 다음에 패모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예, 예. 이 패모 문제는 조선시대 내내 중요한 문제였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면들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첨이 이제 이런 어떤 선조실록의 자신의 기록을 네. 만약에 누군가 쓰자고 해도 지워라 그랬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 네. 이제 선조 수정실록의 편찬자들이 볼 때는 못마땅한 거지.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뭐라고 하나요? 그때 가서는? 예. 그래서 예. 아주 간략하게 해서 저기 말씀을 드리면 예. 이첨은 간적의 괴수다. 아, 괴수? 괴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보통 북한에서 많이 쓰는 표현 아닌가요? 아, 간적의 괴수?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문장인데요. 예, 예. 실록을 쓸 때 스스로 거리낌 없이 칭찬했으니 통탄스럽다. 아, 그거를 콕 집었네. 그렇죠. 예. 어떻게 자화자찬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위키 이강민 페이지에 미담 제가 쓰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댓글 쓸 때 제일 위험한 게 자기 댓글이잖아요. 아, 그렇지. 그거는 바로 사실은 형사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예, 예. 이 점은 어떻게 보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야. 학문적으로도 용납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을 썼다는 점에서 선조 수정실록 편찬자들이 볼 때는 이거는 바꿔야 옳지 됩니다. 않다. 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직원 간쟁하는 신하에서 간적의 괴수가 됐습니다. 예, 그렇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점이 이렇게 뭐 이이첨 같은 경우에는 뭐 괴수가 책임자로 쓴 실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놓고 폄하를 하면서도 정작 이제 새로 쓰고 나서는 자신들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실록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근데 두 세트가 다 전해져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혹시 이 양반들이 바빠서 못 없앴나? 아니면은 뭐 사고가 사실은 다시 이제 여러 부를 놓아두니까 놓쳤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예. 공식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조실록을 없애느냐 아니면은 그대로 두느냐를 놓고 수정실록 편찬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제 수정실록에 참여했던 최유후라고 하는 분이 최유후. 굉장히 이제 그 멋진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전 실록에서 무고되고 모욕당한 사실을 일일이 거론하여 말끔히 씻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처음과 끝을 살피면 후대에 읽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보는 사람이 자세히 살펴주기를 바란다. 선조실록으로 치면 거기서 이제 처음이 기존 선조실록이고 그렇죠. 끝이 수정실록이고 그렇습니다. 그걸 다 봐야 후대가 평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가 잘못되었는데 네. 그럼 그거 싹 지워버리고 예. 우리 역사책을 그 자리에 놓는 것이 아니라 예. 과거 역사책 두겠다. 그리고 우리가 편찬한 역사책도 옆에 같이 둘 테니 예. 후대의 역사 연구자들은 네. 이 두 책을 살펴서 어느 것이 진실에 가까운지 살펴달라. 약간 라고 좀 예. 자신감도 느껴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역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역사를 대할 때 내가 유일하게 옳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다만 나는 가장 옳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내 노력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책이 나왔다면은 네. 과거의 책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비판했으니 예. 나의 시선이 잘못되었는지도 같이 봐달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평가를 후대에 맡기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당당함 이런 것들이 드러난 거죠. 보통 이제 요즘에 뭐 역사의 평가에 바란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기록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예. 이제 유적 유물들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 분위기가 뭘로 바뀌었냐면 그 유적 옆에다 그 유적을 비판하는 박물관이나 기념관을 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런 경우 아니면 그 자리에 또 다른 박물관을 세운다거나 예.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역사를 다시 쓰고 바로 쓰는 부분들은 네. 이 부분을 이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조금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걸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경종실록이 만들어졌을 때 이 논쟁이 한 번 더 나와요.
경종실록도 다시 쓰였다고 그러셨죠. 네, 개수실록이니까 예, 예. 거기서 이제 경종실록 자체는 영조 때 쓰여지고 경종 개수실록은 그 정조 때 완성이 되는데 예. 이제 정조 때 다시 신하 중에 한 명이 이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 개수실록이 됐으니까 이 앞에 실록은 없애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조 때 쓰여진 거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정조 임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예. 옛 책을 보면은 과거의 것과 새로 쓴 것을 같이 놨는데 거기에는 그만한 정신이 있을 것이다. 그대로 두어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번 원칙이 정해졌음에도 누군가는 또 그 원칙을 깨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 누군가 책임자가 되었던 정조 같은 경우는 야, 우리가 정당하면은 굳이 없앨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하면은 그걸로 정당함이 드러날 거야. 오히려 너의 태도는 좀 조급한 태도야. 실제로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홍구경하고 연결이 돼서 예.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겠는데요. 귀양 가서 죽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역사의 정정당당, 그러니까 역사에 당당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네. 기록을 없애기보다는 네. 자신의 의견을 더해서 덧붙여서 후대 사람들이 모두 놓고 바라볼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렇지, 필요하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우리도 후손으로서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짜 당당하면은 자기가 설득력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역사 연구자들은 당연히 이 원칙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연구에서 줄을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네. 선행 연구가 어떻게 되었고 네. 근데 그 연구에 대해서 난 이렇게 평가한다. 각주 이런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자들에게는 사실은 이 생각은 아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나는 거기에 그럼 덧붙여서 첨언해서 또는 수정해서 그래서 나의 이론을 밝힌다. 그런데 역사 문제를 가끔 정치권이나 사회 또는 언론계가 가져갈 때 마치 과거의 역사를 현재 역사로 뒤집어 버리거나 바꿔 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보다는 예.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고 쌓아 나가서 결국은 우리 시대의 역사 평가는 이런데 예. 나중에 과거의 역사 평가는 같이 모아 달라라고 하는 예. 조금 넉넉함 그리고 또 그 넉넉함 뒤에는 당당함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10년, 20년 뒤에 누군가 나를 비판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기록 못 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당당함이 드러난다면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쌓아나가는 연습을 좀 하면은 네. 그럼 언젠가는 이 시대 사람들이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이런 고통이 있었구나. 또 한편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했고 네. 때에 따라서 이것이 옳고 때에 따라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러네요. 이런 예. 것들을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대하는 이런 기본적인 역사 의식과 자세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조선 4명의 왕을 두고 이제 8권의 실록이 정해지게 된 이유, 그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